오늘은 우리 영어 문장에서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 조동사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조동사라는 거는 이름부터 조금 낯설기도 한데 그만큼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간단한 만큼 영어 문장에서 많이 나오겠죠. 이 조동사는 앞조가 여기 있는 조자가 그 도와줄 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누구를 도와주느냐, 동사 원형, 즉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 얘네들을 큰 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조동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동사 원형이, 즉 다로 끝나는 일반 동사가 능력을 얘기하고 싶을 때, 즉 능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여지고요. 세 번째는 뭐 허가라든지 가능성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할 때 얘네들이 쓰여진다라는 거. 각각 여기에 맞는 조동사를 알고 있어야겠죠. 능력은 당연히 can이 되겠고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해석. 그 다음에 의무적인 거는 가장 대표적인 강한, 이거 진짜 중요하죠. 강한 의무예요. 강한 의무. 머스트가 있겠고요. 허가는 may가 있어요. 네, 뒤에 가서 쌤이 영상에서 뭐 또 다르게 추가적으로 문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 때도 얘네는 좀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집어줄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능력 표현, 두 번째는 의무 표현, 세 번째는 추측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동사 뒤에 지금 동사 원형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줄 조자를 쓰면서 얘네는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도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동사 원형 형태가 와줘야 된다라는 뜻은 우리가 3인칭 단수 다 알고 있죠. he, she, it 이럴 때 s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s나 es, is로 표현을 또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본래의 형태를 가진 동사 원형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얘네들도 능력을 부정할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부정문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제3자한테 그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의문문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근데 굉장히 쉬워요. 일단 can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I can swim. 수영할 수 있다. 능력이죠. 근데 이 부정을 나는 수영할 수 없어라고 만들고 싶어. 그러면 can't swim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조동사로 만드는 우리가 의문문, 질문 만드는 방법은 조동사가 맨 앞으로 와요. 조동사가 먼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는 거죠. 한마디로 비동사로 만드는 우리 의문문 기억을 하죠. 주어랑 동사만 도치시켜 주듯이 얘도 조동사랑 그다음에 주어만 도치시켜 주면 된다라는 거. 그 뒤에 당연히 얘 혼자 단독으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동사 원형 형태를 써주면 되고요. 해석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 더 먼저 해석을 해줘야겠죠. 주어가 문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니까 이 주인공이 동사 역할이 뭐 동작이라든지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동작할 수 있니?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우리 본격적으로 교재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캔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하는 그 역할이 능력을 표현할 때 그래서 캔을 두고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거예요. 이때부터는 좀 중요하죠. 일단 큰 틀은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의 역할은 무엇이다. 근데 그 중에서 캔은 능력을 표현할 때 써준다. 해석은 뭐뭐 할 수 있다가 된다. 좀 정리를 하면 좋겠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얘네들은 가능성을 나타내요. 즉 허가의 의미죠. 이렇게 나타낼 때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석에 따라서 뭔가 해석을 했을 때 중점을 두고 해석에 따라서 만약에 캔이 능력으로 표현이 됐어. 뭐뭐 할 수 있다로 표현됐어. 즉 그럴 때 같은 의미가 되는 조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으로 해석을 했을 때 뭔가 허가의 의미를 두었어요. 그러면 얘 또한 같은 의미가 되는 조동사가 쓰여진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일단 첫 번째는 be able to 당연히 조동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역시 동사 원형 오겠죠. 그 다음에 허가의 의미는 may예요, may.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비동사가 앞에 나오는 주어에 맞춰서 여기 있는 be가 주어에 맞춰진 am, are, is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런데 과거 시제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be able to 같은 경우는. 과거를 시제를 나타낼 때는 단수는 was, 복수는 were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잘 보면 am is라는 건 비동사예요. 그쵸?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난 강의에서 첫 번째로 배울 때 비동사로 만드는 의문문, 질문 던지는 거, 부정문 다 했잖아요. 얘랑 똑같이 대입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예시를 통해서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Steve is able to speak 5 languag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비동사예요. 그쵸? 얘만 가지고 놀아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당연히 부정형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긍정 있겠고, 그리고 질문 던지는 거, 의문문이 있겠죠. 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낫만 붙여주면 돼요. 비동사로 만드는 부정문이란 비동사 am, is 뒤에 낫만 붙여주기로 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의문문 같은 경우는 비동사로 만드는 의문문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더라, 바뀌더라. 그래서 얘 또한 뭐 지금 형태 Steve is able to 같은 경우로도 만약에 의문문을 만들어 본다면 얘를 앞으로 쭉 가줘야겠죠? is 그다음에 뭐 얘를 뭐 he로 바꿔도 되고요. 그냥 이름 써도 됩니다. he 그다음에 able to speak 5 languages 하고 물어보는 딱 물음표 붙여주면 의문문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작년에 뭐 이런 말이 나오거나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면 여기서는 비동사로 was라든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정문은 남만 붙여주고 얘들 또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얘 한다고 해서 비동사로 만드는 뭐 의문문 부정문이다라고 해서 뒤에 be able to 하고 딱 끝나주면 안 되고 얘네들은 조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의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 형태도 와줘야 된다. 왜냐면 얘 자체가 be able to 자체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 저 동사 원형을 도와주는 도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허가의 의미로는 당연히 뭐뭐 해도 좋다라는 해석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얘는 뭐 may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제 파악을 할 건데 시제도 can도 could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could. 부정형으로 무엇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cannot의 부정형은 couldn't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may로 들어갈 건데요. may에서는 쌤이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얘네들이 학생들이 많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might 있죠. 요거의 의미가 과거 시제인 줄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may의 진짜의 과거형은 없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may의 과거형은 없어요. 근데 이 may는 어쨌든 조동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동사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일반적인 과거형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뭐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뭔가 다른 표현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고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쌤이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 과거에 뭔가 조동사란 자체가 어떤 역할이죠? 뭔가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럼 이때 현재의 가능성 말고요. 과거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해석도 과거에 있잖아. 무언가 있었을 수도 있다. 또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영어도 당연히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메일을 써주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나타내고 있는 have, 그리고
we have PP 형태로 써줘야 돼요. 과거 분사 형태로. 그래서 그녀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라고 예시를 든다면 she may have 과거 형태인 PP lost를 써줘야 되는 그녀의 핸드폰을 her phone. 근데 얘가 지금 뭐 과거형 그러니까 may have 그러니까 may 즉 표현을 하자면 may have 과거 분사 이렇게 알아야 되는 얘가 사실상 과거형 역할 may를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사실상 may의 과거형 역할을 해주더라. 그래서 즉 might 정리를 하자면 might 같은 경우는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을 뿐 절대 과거 시제는 아니다. 과거형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may의 정확한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may have pp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might have pp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may도 그렇고 might도 그렇고 둘 다 얘는 그러면 뭔가 정중한 표현 뭐뭐 해도 좋다라고 했을 때는 can보다 정중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may는 즉 얘는 그러면 과거형이 없고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즉 상황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여기 can 같은 경우는 허가의 의미 가능성을 나타낼 때 may도 있었다 했죠. 그럼 여기에도 지금 뭐뭐 해도 좋다라는 원래 형태인 may가 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may 자체는 can보다 약간 허가의 의미가 정중한 표현이다. 예심은 반드시 해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must 과거 표현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려고 쌤이 조금 must를 정리를 빠르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 보면 must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우리 있었죠. 앞에서 설명했을 때 의무적인 표현을 할 때. 근데 중요한 게 뭐였다? must는 강한 의무예요. 강한 의무. 그래서 강한 의무라는 게 되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must는 반드시 너가 또는 꼭 뭐가 해야 돼. 형태는 어떻게 됐었죠? must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형태 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남만 붙여주면 되겠고 의문문은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기 must가 문장 맨 앞으로 가겠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겠고 얘는 조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줘야겠죠. 누구랑? 동사 원형이랑. 그래서 써주고 물음표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숙제를 쌤이 만약에 냈다라면 must I finish this today 오늘 이걸 꼭 끝내야 되나요? 반드시 꼭 끝내야 될까요? 이렇게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 must를 써준다라는 거. 근데 must 파트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그 앞에서 can과 지금 may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같은 의미가 되는 조동사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얘는 must는 무조건 해야 돼. 강한 의미. 그런데 have to가 있어요. have to 당연히 다 전부 다 동사 원형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should예요. should. must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너가 꼭 해야 돼.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have to 같은 경우는 뭔가 규칙이야. 규칙. 예를 들어서 쌤이 너희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숙제를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딱 들어갔다라고 이제 개념 설명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뭔가 have to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숙제를 반드시 해와. 요렇게는 머스트가 들어가겠지만 선생님이 너희에게 숙제를 내주어서 너희들은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have to가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should 같은 경우는 뭔가 조언의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하면 되게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다면 You must do it today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있잖아. 꼭 그거, 또는 꼭 그것을 해야 돼. 너는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을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should 표현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하면 우리는 해야 한다. 그것을 언제요? 수업이 끝나기 전이죠. 수업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 이렇게. 조금 표현이 다르죠, 살짝. 너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조언하는 느낌. 뭔가 하면 좋아.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약한 의미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요거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두 번째 숙제 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숙제는 우리 스텝 1부터 2, 3까지 옆에다가 우리 해석을 반드시 써오는 걸로. 라이언은 달릴 수 있다. 매우 빠르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녀가 부엌에 있을지도, 부엌이죠. 부엌에 있을지도 몰라. C번이 되겠다. C가 되겠죠. A, C. 세 번째는 나에게 뭐 너의 그 공책을 내가 빌려도 될까? 뭐 내가 너의 공책을 빌려도 될까? 이렇게 허가의 의미네요. 그러면 뭐 해도 좋다라는 B가 되겠죠. 내가 화장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얘도 지금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 2번. 5번은 너가 오늘 밤 콘서트에 갈 수 있니? 뭐 할 수 있니? 의미로. A. 앨리스는 뭔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할지도 몰라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 C가 되겠죠. 자, 스텝 2로 가기 전에 우리 세 번째 숙제가 나갈게요. 나는 여기다가 문장 사용된 조동사를 다 적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고 뭐 했으면 얘네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옆에다가 적어오는 걸로 할게요. 여기다가. 얘는 1번 같은 경우는 뭐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능성, 뭐뭐 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허락, 뭐뭐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오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해석해오는 거. 그리고 스텝 2랑 스텝 3 같은 경우는 쌤이 바로 같이 해주지 않고요.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 때 같이 맞춰보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must라든지 have to, 그 다음에 should 이렇게 나와 있다. 그쵸? 그래서 쭉 쌤이 설명한 거를 들어보면서 본인이 반드시 문제 읽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예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스킬도 키우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1번부터 6번까지도 당연히 숙제가 있겠죠. 네 번째 숙제는요. 네 번째 숙제도 똑같이 얘네들을 해석해오는 거. 1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스텝 1, 2, 3까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머 for writing까지 A부터 D번 문제까지 풀어오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